안녕하세요. 임대주택을 주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임진욱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는 10년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분양 지원한 호수 현황 2018년까지의 현황표를 보여드리고 약간의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것은 국토교통부의 통계누리라는 임대주택 통계 자료를 기초로 제가 작성한 표입니다. 이 정도가 되는데요. 임대주택에 대한 통계를 직접 보실 분들은 인터넷 사이트에 임대주택 통계에서 국토교통부의 통계누리라는 것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쭉 나와 있지요. 이 통계표 보기.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연도별로 통계표를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2018년도까지의 통계만 있습니다. 2019년도는 아직 작성이 되지 않은 모양입니다. 일단 10년 공공건설 임대주택이 법제화된 것은 2004년도 3월 17일 시행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3호에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데 2004년과 2005년 민간의 10년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건설은 1222호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원래는 이런 10년 공공건설 임대주택은 민간이 주도하여 공급할 것을 기대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굉장히 이 공급 실적이 예상보다 적었죠. 그래서 LH가 나서서 10년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추가 공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04년 3월 17일 이렇게 10년 공공건설 임대주택이 법제화되기 이전에도 민간의 임대사업자의 일부는 임대 의무 기간을 10년으로 하여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공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분양전환 가격은 어떻게 산정되느냐, 이와 관련해서는 좀 분양전환 가격 산정 기준의 역사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그것은 제가 추후에 다른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올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제가 본 하나의 사례는 민간이 2004년 3월 17일 전에 10년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공급한 경우 분양전환 가격은 원가연동제를 기초로 분양전환 가격을 산정한다. 이런 취지의 사례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 대법원의 판례 검색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이렇게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의 2008년 2월 15일자 2007 카합 154라는 이 분양전환 계약 절차 중지 및 분양 원가 공개 이행 가처분이라는 1심 결정이 있는데요.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제가 부영의 사내 변호사로 있으면서 대리인으로 관여하여 소송을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이 결정문은 채권자, 즉 임차인이 승소한 사례인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아파트 현황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당해 아파트는 1996년 7월경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이 사건 아파트를 건설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임대할 당시 임대기간 10년으로 하되 임대기간이 만료될 경우 분양전환을 예정임을 고지하였다. 그리고 당시 분양전환 가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공공임대주택 건설 및 관리 지침에 의하여 이게 중요합니다. 당시에는 이랬어요. 공공임대주택 건설 및 관리 지침에 의하여 건설 원가와 감정평가의 산술평균 가격으로 하고 다만 분양전환 당시의 주택분양가 원가연동제 시행 지침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주택의 분양 예상가격에서 임대기간 중에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약정하였다. 이것은 현재 10년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을
주택의 산정 기준인 감정평가금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것과 대비되는 것이죠. 이것을 소개해드리는 취지는 10년 공공건설 임대주택이 법제화되기 전에도 10년 공공건설 임대주택이 있었지만 그때의 분양전환 가격은 감정평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가 아니라 이렇게 원가연동제를 기초하여 산정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것은 1심 결정문이고요. 2심에서는 결론이 뒤집어졌습니다. 3심에서도 2심에서 뒤집어진 결론이 그대로 유지되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 결정문이 아직도 이렇게 판례 검색에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사항과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사실관계랄지 기타 법리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년 공공건설 임대주택이 2004년 3월 17일 법제화된 것은 장기 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겠다 이런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에서의 공급은 예상보다 저조하였지요. 그리하여 2009년 6월 25일 시행된 구임대주택법 제13조 제2항 3호에 의해서 조기분양 전환 제도가 도입됩니다. 즉 임대 의무 기간이 2분의 1이 경과한 후에도 분양 전환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도입된 것이죠. 이 규정이 도입된 취지는 민간 임대사업자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이 국가법령정보센터라는 곳을 가시면 연역법령을 보실 수 있는데요. 임대주택법 시행령 2004년 3월 17일 시행된 것의 개정 이유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민층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기 임대주택 비율이 낮아 주택가격이 상승할 때마다 국민의 주거 불안이 지속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장기 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장기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해서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종류에 임대 의무 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신설함으로써 장기 임대주택의 공급이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개정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된 임대주택법 시행령의 개정 이유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민간 임대사업자의 임대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임대주택도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나면 분양전환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개정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의 통계누리 임대주택 통계표에 있는 수치는 이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임대주택도 포함된 것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재개발 재건축을 통하여 공급된 임대주택의 근거 법률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10년 공공건설 임대주택은 그 임대주택법에 근거하여 공급된 임대주택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임대주택도 10년 공공건설 임대주택과 분양전환 가격 등과 관련하여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만 이 근거법이 달라서 혹 이 법률적 분쟁이 있다면 쟁점이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아셨으면 합니다. 이 표를 보시면 2018년도까지 10년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분양 전환된 호수가 42,624호라고 합니다. 이 공급 주체별로 민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경기도시공사, 서울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이런 것이 있지요. 그리고 LH 이렇게 일단 세 사업 주체를 기준으로 보면 이 LH는 2018년까지 분양 전환한 10년 공공건설 임대주택은 전혀 없습니다.
즉 LH는 조기 분양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래서 판교에 소재하는 LH가 공급한 10년 공공건설 임대주택이 최초로 분양 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LH의 경우에는 조기 분양한 사례가 없고 당초의 입법 목적처럼 장기 임대주택의 공급을 우선시 했던 것인지 조기 분양을 하지 않고 10년이라는 임대 의무 기간을 만료한 후에 분양 전환하는 것을 기본 정책으로 삼았던 것인데, 그리하여 판교 소재의 LH의 10년 공공건설 임대주택이 최초로 분양 전환을 맞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전에는 민간이 공급한 10년 공공건설 임대주택은 2011년도에는 433 이렇게 쭉 있고요. 한 가지 의문은 2004년도 3월 17일 날 10년 공공건설 임대주택이 법제화 되었는데 2013년도에 이렇게 임대기간이 만료된 후에 1300여 세대가 분양전환을 하였다라고 하는데, 이게 통계 오류인지 어쩐지 이것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보면 경북 해가지고 1호라고 되어 있죠. 이 분양전환 실적이 1호에 불과한 것이 이렇게 2013년 경북에도 있었고, 쭉 보시면 2016년 울산에도 한번 있었고, 2017년에도 한번 울산에 한 번 더 있었고, 2018년 광주, 울산 이렇게 몇 차례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봤을 때 분명히 20호 이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을 텐데 1호만 분양제한을 받았다는 것은 대부분의 임차인들께서 분양제한을 포기하였다는 그런 의미로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 과연 현재 판교 소재 LH 임차인들이 소송 등을, 특히 분양제한과 가격과 관련하여 소송 등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런 경우 경북 같은 경우는 과연 이 분양전환 가격과 관련해 소송을 하셨던 것인지, 소송을 하지 않고 그냥 포기하셨던 것인지, 그것은 아직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인천 같은 경우는 336호, 전남은 130호 이렇게 공급을 분양전환을 했다고 합니다. 솔직히 숫자를 제가 일일이 거론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고, 이렇게 이런 사례가 있었다라는 정도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국토교통부의 통계누리 임대주택 통계표를 보고 제가 이 표를 다시 제작성한 것인데, 충남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임대기간이 만료 후에 4세대 내지는 4호가 분양전환을 했다는 것인데, 이게 쭉 보면 이게 뭔가 오기가 아닌가 싶어요. 조금 숫자에 착오가 있지 않나 싶어요. 어쨌든 10년 공공건설 임대주택은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민간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사가 분양전환을 했는데요. 분양전환 가격은 응당 감정평가 금액으로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분양전환 가격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어 소송을 한 세대가 과연 있었는가? 혹시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감정평가는 시세의 몇 %로 결정되었던 것인가? 이거는 전부 일률적으로 똑같지는 않겠죠. 지방마다 다르고, 감정평가사가 어떻게 판단했는지, 감정평가의 재량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통상 몇 %로 결정되었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참고로 10년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신용공헌 임대주택이 이렇게 법제화되면서 분양전환 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었는데, 당시의 연구 용역 보고서 같은 걸 보면 감정평가는 시세의 한 90% 정도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을 했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판교 같은 경우는 시세의 80% 내지는 70% 선에서 감정평가, 물론 이제 거래사례 비교법에 기초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렇게 결정되고 있지요. 그 이유는 분양전환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에, 아니, 그 이유는 시세가 인근 아파트 시세가 급등했기 때문에 뭔가 조정을 위하여 감정평가사들이 통상하는 90%가 아니라 그보다 미친 70에서 80% 선으로 감정평가를 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이 임대주택의 분양자랑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5년형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대하여 대법원이 이 강행규정이라고 하였죠. 5년형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 산정 기준은 강행규정이어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무효이다, 이런 취지의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이 10년 그 경우에는 분양전환 가격을 명확히 법제화하지 않고 이렇게 감정평가사가 결정하도록 하였다. 궁극적으로 감정평가사가 결정하도록 하였다. 이게 과연 타당한 것인가는 또 의문이고 심각한 고민을 해봐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내지는 표면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죠. 5년이 경과하여 분양전환하는 경우, 즉 임대 의무기간이 5년인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건설원가와 감정평가 금액을 더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단 이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해당 주택가격에서 감가상각비를 초과할 수 없다라는 이런 상한선을 두고 있는데, 임대 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조기 분양전환을 하는 경우, 즉 2분의 1인 5년이 경과하여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법규가 있고, 아마 임대차 계약서에는 감정평가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을 것인데, 이렇게 똑같은 공공건설 임대주택인데 5년이 지나서 분양전환하는 경우, 5년이 경과하여 분양전환하는 경우 분양전환 가격의 기준이 이렇게 달라지죠. 이렇게 달라지는 이유, 그 정당한 근거를 무엇으로 볼 수 있느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분양전환 가격 산정 차별화의 정당한 근거가 무엇이냐, 논란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 또 각자의 후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 만약에 2018년도까지 이렇게 10년 공공건설 임대주택이 42,000호가 분양전환을 했던 것인데, 과연 이 경우에 소송을 하지 않았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결은 분양전환 가격에 불만을 가지고 소송을 한다는 것은 주택가격이 급상승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제기된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주택가격이 급상승한 경우 10년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의 개발 이익의 귀속분이 굉장히 급증하죠. 그러나 임차인의 부담은 가중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개발 이익의 사유화 문제, 임대사업자가 민간이라면 사유화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이고, LH라면 사유화라는 표현이 그리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고, 그리고 이 사유화 문제는 개발 이익을 임차인이 얻기도 하죠. 시세보다 싸게 분양전환을 받으면 어쨌든 임차인도 개발 이익을 사유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10년 공공건설 임대주택에만 문제된 것은 아니고 사실 5년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대하여도 개발이익 사유화 문제를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논문이 있었습니다. 이게 정경석이라는 분인데 당시 국회 입법보좌관으로 계셨던 분인데 이분은 5년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개발이익 사유화 문제를 거론하면서 외국의 입법례 등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추후에 제가 이 문제를 주제로 영상을 올리게 된다면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결국 10년 공공건설 임대주택 판교처럼 이렇게 주택가격이 급상승한 경우, 물론 감정평가사들께서 시세의 한 70에서 80%로 감정평가를 함에 따라 어쨌든 개발이익을 임대사업자 임차인이 이렇게 나누어 가지는 결과가 되는 것은 사실인데, 공공건설 임대주택이지요. 공공건설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택지에 건설되었거나 또는 주택도시기금이라는 공적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된 공공적인 성격이 있는 임대주택인데, 개발이익을 임대사업자 또는 임차인들이 이렇게 나누어 가지는 것이 적정한가에 대한 제3자의 시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결국 이런 개발이익 사유화 문제를 고민하여 장래에는 이를 보완하는 입법이 필요할 때가, 새로운 입법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